조선 역사의 길이 남을 비운의 군주, 연산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그는 왜 조선왕조실록과 후대 기록에서 폭군의 대표로 자주 거론되었을까요? 그 광기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한나라의 운명을 뒤흔든 그 비극의 서막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오늘은 그 숨겨진 진실을 찾아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한 폭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과 한 아이에게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가 어떻게 거대한 역사적 비극으로 확장되었는지, 그 복잡한 인간사와 운명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조선의 9번째 임금 성종이 왕위에 오르던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성종은 즉위 무렵 나이가 13세에 불과해 왕실의 안정과 국정 운영을 위해 정의왕후의 수렴 청정을 비롯한 강력한 뒷받침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왕실의 어른들인 정의왕후와 인수대비 등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대비들의 존재는 궁궐 내 권력 구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왕실에는 새로운 중전이 필요했는데요. 후사를 잇고 국모로서의 역할을 맡을 인물을 둘러싸고 궁중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궁중의 시선이 새 중전 문제로 쏠리던 가운데 성종의 총애를 받던 후궁 윤씨가 점차 핵심 인물로 부상합니다. 훗날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바로 그 윤씨였습니다. 그녀는 빼어난 미모와 총명함으로 성종의 총애를 받아 후궁으로 궁에 들어온 뒤 공해왕후가 승하하자 중전으로 책봉됩니다. 새로운 중전이 궁궐로 들어서는 모습은 당시 많은 이들의 기대와 희망을 한 몸에 받았을 겁니다. 화려한 가마를 타고 궁궐의 문을 넘어설 때 백성들은 새로운 국모의 탄생을 축복했을 테고 왕실 어른들은 안정적인 왕실의 미래를 꿈꿨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궁궐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긴장감과 미묘한 권력 다툼이 항상 도사리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정의왕후와 인수대비라는 두 분의 막강한 대비들은 왕실의 기강을 잡고 왕실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새 중전 윤씨에게는 이러한 어른들의 기대와 함께 왕실의 복잡한 규칙과 권력 구도에 적응해야 하는 막중한 압박감이 동시에 주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윤씨는 뛰어난 미모와 총명함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강직하고 때론 불같은 성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성품이 궁궐이라는 폐쇄적이고 엄격한 공간에서 그녀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실 어른들의 눈에는 젊은 중전의 이러한 기질이 때로는 거슬리게 비치기도 했을 겁니다. 특히 엄격한 규율을 중시했던 시어머니 인수대비와의 갈등은 점차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의견 차이였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록에 남은 투기 논란이 겹치며 성종과의 관계마저 서서히 악화되기 시작했죠. 궁궐 안에서는 중전의 처소에 드리운 어두운 분위기에 대한 밀담이 오갔고 대비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왕과 중전 사이의 다툼은 잦아졌고 중전은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며 파국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훗날 조선을 뒤흔들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겠죠. 왕과 중전 사이의 다툼이 잦아지고 윤씨가 고립감을 느끼며 파국으로 향하던 그 시점, 어쩌면 그녀의 타고난 성품이 이러한 비극을 더욱 재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전 윤씨는 뛰어난 미모와 총명함을 지녔을 뿐 아니라 내면에는 불꽃처럼 뜨거운 강직한 성품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조선 왕실이라는 엄격하고 폐쇄적인 공간에서는 이러한 기질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왕실의 어른들은 젊은 중전에게 전통적인 덕목과 인내심을 기대했지만 윤씨의 고든 성정은 때때로 그들의 눈에 거슬리는 모습으로 비치곤 했습니다. 특히 왕실의 기강과 규율을 엄정히 지켜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지녔던 시어머니 인수대비와의 관계는 점차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의견 차이에서 비롯되었을지 모르는 두 분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더욱 날카로워져 갔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사료에 기록된 중전 윤씨의 투기 문제였습니다. 한 남편을 여러 여인과 공유해야 하는 왕실의 특성상 중전의 투기로 지목된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를 넘어 왕실의 권위와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중전 윤 씨의 질투와 격한 언행으로 해석된 대목들이 등장하며 이것이 성종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대비들의 반감을 키운 원인으로 서술되기도 합니다. 궁궐안은 마치 먹구름이 들이운 듯 무겁고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중전이 머무는 전각에는 한숨과 탄식이 잦아들었고 대비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성종은 사랑하는 아내와 왕실의 어른들 사이에서 갈등하며 국왕으로서도 한 인간으로서도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왕의 마음은 점차 중전에게서 멀어져 갔고 윤 씨는 궁궐 안에서 점점 더 외롭고 고립된 존재가 되어갔죠. 그녀의 주변에는 그녀를 지지하고 감싸줄 사람이 점차 사라졌고 파국을 향한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중전의 불안감과 초조함은 극에 달했고 이는 때로 격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곤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궁궐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비극적인 결말을 향한 거대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윤 씨는 중전의 자리에서 폐위되어 궁궐 박사가로 나가게 되었고 그 신분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과정은 그 자체로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왕의 사랑을 받으며 조선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여인이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세상으로 내던져지는 순간이었죠. 그녀의 뒷모습은 수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패비 윤 씨에게 닥쳐올 잔혹한 운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며 이 비극적인 사건은 훗날 조선이라는 거대한 왕조를 뒤흔들 대폭풍의 서막을 알리는 작은 씨앗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 여인의 불행이 한 나라의 역사에 어떤 끔찍한 파장을 일으킬지 역사의 시계는 쉼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패비 윤 씨에게 드리워진 불행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질 뿐이었죠. 성종은 그녀를 폐위하고 사가로 내보냈지만 왕실의 채통과 왕세자의 장례를 둘러싼 신하들의 압박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중전의 자리에서 물러나 평범한 여인의 신분으로 돌아간 패비 윤 씨는 궁궐 밖 차가운 사가에서 홀로 쓸쓸한 나날을 보내야만 했죠. 한때는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중전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그녀의 삶은 이제 차가운 벽에 갇힌 듯 매 순간이 고통과 불안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그녀의 비극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안녕과 왕세자의 장례를 명분으로 윤 씨 처분을 둘러싼 강경한 상소와 논의가 궁궐 안에서 점점 거세졌던 것이죠. 성종의 마음속에도 깊은 고뇌가 자리했을 겁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여인이었지만 조선의 왕으로서 국가와 왕실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그의 운명은 가혹하고 잔인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었으니까요. 어전 회의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그곳에서 오고 가는 신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한 여인의 생사를 결정하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을 겁니다. 일부 신료들은 왕실의 위엄과 왕세자의 장례를 위해 패비 윤 씨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했죠.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를 넘어 왕실의 정통성과 권위를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성종은 이러한 끈질긴 상소들을 받으며 밤낮으로 고심했고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는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결국 그는 왕으로서의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성종 10년 1479에 윤 씨는 중전의 자리에서 폐위되었고 이후 성종 13년 1482에 이르러 왕실의 위신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사사, 즉 사약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그녀는 이미 폐위된 순간부터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차가운 사가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얼마나 참담하고 비통했을까요? 한때는 조선의 중전이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쓸쓸히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이 잔혹한 전개는 당시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함께 깊은 비통함을 안겨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 여인의 삶이 이토록 비참하게 막을 내리는 과정을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은 무력감으로 가득 찼을 테니까요.
이 모든 비극이 진행되는 동안 궁궐 안에는 너무나도 천진난만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패비윤 씨의 아들, 훗날 연산군이 되는 왕세자였죠. 어린 연산군은 어머니의 부재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주변에서는 왕세자가 사건의 전말을 알기 어렵도록 말을 아꼈고, 때로는 병이나 거처 문제처럼 다른 설명으로 돌렸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는 그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궁궐 마당을 뛰어놀며 보통의 아이들처럼 해맑게 웃었겠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너무나도 잔혹하고 감춰진 진실이 숨겨져 있었고, 이 숨겨진 진실은 훗날 조선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비극적인 운명은 그렇게 어린 아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듯했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 깊은 심연 속에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잠들어 있던 진실이 깨어나는 순간 조선은 예측할 수 없는 광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었죠. 시간은 흘러 성종이 승하하자 왕세자는 조선의 10번째 군주 연산군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는 나이는 젊었지만 어머니의 사건을 둘러싼 전말만큼은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막연한 슬픔만을 품고 있었을 뿐 그 비극적인 죽음에 숨겨진 전말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죠. 궁궐의 높은 담장과 신하들의 침묵 속에 어머니의 사건은 쉽게 드러나지 않은 채 젊은 왕의 마음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진실은 아무리 깊이 묻어도 언젠가는 제 모습을 드러내는 법 아니겠습니까? 즉위한 뒤 연산군은 연산군 1년 1495 무력 기록을 접한 것으로 전해지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전말을 충격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철저히 감춰져 있던 잔혹한 진실의 조각들이 마치 깨진 거울처럼 그의 눈앞에서 하나둘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어린 시절의 어렴풋한 기억들이 섬뜩한 현실로 생생하게 되살아나면서 숨겨진 진실은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연산군의 마음을 집어삼켰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정치적 판단 속에서 사사되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억울한 희생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는 극심한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그 비극적인 진실을 자신에게 오랫동안 숨겨왔던 궁궐 안의 모든 이들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는 그의 순수했던 마음을 서서히 광기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이토록 잔혹한 일을 내게 숨겼단 말인가. 그의 내면에서는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쳤고 이 분노는 단순한 한 개인의 감정을 넘어 조선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가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억울함을 갚고자 했죠. 연산군은 어머니의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여긴 인물들과 그 사실을 자신에게 숨겼다고 느낀 대신 언관들을 향해 칼날을 겨누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 기록을 문제 삼아 대대적인 처벌이 이어졌고 이것이 1504년에 갑자사화로 폭발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대신과 사림이 처벌을 받았고 조정은 공포와 침묵 속에서 급격히 흔들리게 됩니다. 한 여인의 비극에서 비롯된 작은 불씨가 약 20여 년의 세월을 건너 결국 거대한 화마처럼 번져 조정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순간이었습니다. 개인의 깊은 고통과 복수심이 한 나라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너무나도 참혹하고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연산군의 통치는 점차 견제 장치가 무너지고 처벌과 공포 정치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기울었고 그 흐름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너무나도 아프고 감춰진 진실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 성종시대 한중전의 삶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에서 비롯되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한 가족의 비극은 한 왕조의 운명을 뒤흔들고 말았죠. 그리고 결국 그의 통치는 1506년 중종반정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연산군은 왕위에서 쫓겨나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그의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숨겨진 진실이 개인과 사회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한 권력의 오만과 인간의 복수심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곱씹어보게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회자되는 이 잔혹한 역사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하죠. 역사는 때로 잔혹한 진실을 품고 다가오곤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 인간 본연의 욕망과 운명이 어떻게 얽히는지를 보여주니까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이 물음을 던지며 비극적인 운명 속 왕조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